네, 2교시입니다. 2교시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척수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 질환에는요, 척수매도, 척수물 구멍증, 뭐 척추 갈림증, 뭐 진행성 근위축증,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 소아마비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들리양 발해 증후군 요 정도로 있겠습니다. 일단 척수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척수 매독은요, 따베스 도잘리스라 그래가지고요, 매독에 의해서, 매독 감염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뒤쪽 기둥이니까 뭐예요?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척수의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척수 뒷기둥 신경절 뿌리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뒷선류 기둥 보이시죠? 널빤다발, 세기다발 이런 게 있잖아요. 다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죠. 즉 촉각, 뭐 통증, 위치 감각, 뭐 의식적 고유 감각 이런 거죠. 그래서 척수 매독이 있다. 의학적 검사로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A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 무반사, 실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 매독 감각 실조가 일어나게 되죠. 특징 뭐예요? 롬보그 양성 반응을 보인다라는 게 큰 특징이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독은 분류를요, 진행 단계에 따라서 1기, 2기, 3기로 나누고요. 1기는 그냥 매독 감염 후에 한 3주 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성기 부분에 약간 그 무통성의 굳은 궤양을 보이는 게 있고요. 그래서 2기는 감염 약 2개월 후 전신으로 퍼지는 거죠. 그리고 3기는 고무종이라는 고무 모양 종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선천성 매독이라는 거에서 이거는 엄마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사나 기형아, 유전성 조로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많지는 않죠. 자, 어쨌거나 이번은요. 감각성 보행 실조를 기준으로서는 실조 전 단계, 실조 단계, 마비 단계 이렇게 나누거든요. 왜냐 척수 뒷구둥이니까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감각성 실조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실조가 되는 이 아탁시아가 나타나는 단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실조 전이다 그러면 감각 이상으로서 전격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그러니까 벼락 맞은 느낌의 통증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닝 페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의 증상으로는 실조 전에서 아갈로프터슨 동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빛반사, 근접반사는 양성, 빛반사는 음성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시, 복시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관절 문제로서는 이제 무통성 골절이라든가 탈구가 나타나게 되고요. 무릎 반사 결여, 내장 증상으로 뭐 방광과 위장 문제가 보입니다. 자, 많이 실조가 나타난 그 단계에서는 롬보그는 당연히 양성 반응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에는 이제 무감각, 이렇게 다리 감각 장애, 띠감각이라 그래가지고요. 거들 센세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막 띠로 조이는 감각, 막 띠로 머리에 띠를 묶어 놓으면 그렇게 딱 조이는 그런 느낌을 띠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런 감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실조가 나타나니까 근육의 조화 운동 불량증과 반사의 상실을 보이게 되고요. 실조 보행을 보죠. 감각성 실조 보행 어떻다고 했어요?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장 찍듯이 땅을 쳐다보면서 도장 찍듯이 쿵쿵 걷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양성 변화로는요. 피부, 손톱, 뼈의 영양성 변화와 천공 궤양이 생깁니다. 밑에 그림 보이죠?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이라 여기 이제 천공이니까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궤양이 생깁니다. 얼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장기 문제는 이제 조임근, 그러니까 스프링터 조절 장애, 그러니까 우리 항문 조임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위장 발작 이런 거. 마비 단계에서는요, 보행이 아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욕창과 폐혈증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실조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 볼게요. 근접 반사는 양성, 빛 반사는 음성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근접 반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가까이 있는 물건 볼 때 어때요? 눈동자가
가운데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빛 반사라는 게 뭐예요? 어두운 방에서 동공이 커지고 그 다음에 밝은 곳에서는 어때요? 동공이 작아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상 양상으로는 이제 통증, 감각 이상, 자율기능장애, 자율신경기능장애, 감각실조, 그리고 눈 증상,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그 기타로는 이제 뭐 장과 방광의 기능장애, 성기능 상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어떤 요실금 종류가 많잖아요. SCI 환자에서는요, 신경인성 그 요실금으로 반사성, 이완성 그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요실금은 범람 요실금에서 오버플로우 인컨티넌스라고 합니다. 자, 척수매독의 특징이고, 만약 혹시나 이런 문제 나오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척수매독이다라고 여러분 찝으시면 돼요. 자, 당연히 뒷섬유기능 퇴행, 관절병성 통증, 차콧 조인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반사 감소, 콕콕 쉬는 듯한 라이트닝 페인 또는 슈링 페인이라고도 합니다. 아갈 로버트슨 동공, 이동실조, 고유 감각 손상, 매독 이렇게 들어가면 척수 매독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찝어야 됩니다. 평가로는요, 당연히 뇌신경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시각신경과 눈돌림 신경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검사로는 당연히 이제 마스라든가 근긴장도 그리고 MMT 근력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인 ROM을 측정하면 되고요. 협조 검사도 손가락 코 finger to nose 검사, finger to finger 검사, 그다음에 shin to heel 테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팽량 검사로는 이제 롬버거 테스트 하면 돼요. 눈을 가렸을 때 더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검사로 단순 보행검사 하면 되고요. 반사로는 그 깊은 감각, 얕은 감각, 변적 반사 다 검사하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척수매도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요거예요. 3 Ace Stride. 예.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 무반사, 실조. 요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조, 이동실조, 전격통증, 라이트닝 페인, 슈딩 페인, 요실금.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진행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기, 2기, 3기 아니면 실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조 전, 실조 마비 단계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그 말은 뭐예요? 진행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병이.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호발하고요. 젊은 층에서 많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증상으로는 실조 전에서는 아까 했듯이 슈딩페인 아까 똑같은 말이라서 제가 한번 더 요거는 그냥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 카피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는요. 그 프랭켈 엑서사이즈 쓰시면 돼요. 프랭켈 엑서사이즈 실조 운동이라는 거 손해성 실조에서도 썼죠. 그 프랭켈 엑서사이즈의 3요소는 뭐냐면 외워두십시오. 환자 집중, 정확한 운동, 반복. 이것이 핵심입니다. 프랭켈 엑서사이즈는요. 협조 운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3요소는 프랭켈 엑서사이즈 3요소는 환자 집중, 정확한 운동, 반복. 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감각 훈련을 시켜준다거나 근력 훈련, 수정 치료, 그다음 일상생활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조 전일 경우에는 이제 오돌도돌한 그런 발판에서 있잖아요. 감각을 계속 심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옷을 계속 밀어줘서 감각이 계속 자극을 해주는 그런 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실조 단계에서는 이제 운동 기능의 문제가 이제 실제로 보이니까 목적성 있는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해주는 게 좋고 특히 거울을 이용해서 시각적 정보와 고유 수용기 감각을 통합해주는 그런 훈련을 해주면 좋습니다. 마비 단계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구축 방지라든가 보조기를 이용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근감각이 약간이라도 남아있으면은 피드백 그 다음에 근감각이 소실되었다면은 시강을 위한 보상 훈련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프랭켈 엑서사이즈를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하루에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실조 운동은 프랭켈 엑서사이즈는 어떻게 한다? 하루 2회 30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쉬운 운동에서 복잡한 운동으로. 그다음 눈 뜬 상태, 눈 뜨고,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지면 눈 감고. 그 다음 빠른 속도에서 느린 속도로 해주는 게 이제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매독 환자의 물리치료 원리는요, 이렇게 목록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당연히 감각 문제, 그 다음에 전격 통증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협조 손상, 그 다음에 균형 손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은 여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감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 그리고 협조 운동 프랭켈, 그리고 물리치료 관리로는 프랭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보행 훈련 해드리면 균형 운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프랭클 운동 원칙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의 집중, 정확성, 반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원칙은 다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 그리고 이거 외워두셔야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가줄 거, 눈을 뜬 상태에서 감은 상태로,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것에서 느린 것으로 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하는 거를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프랭클 엑서사이즈는요, 누워서 하는 게 4개가 있고요. 앉아서 하는 게 2개, 그 다음 일어서서 하는 게 3개가 있어요. 제가 그때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거, 프랭클 엑서사이즈는 누워서 하는 것만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하루 2회 30분 적용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누워서 하는 프랭클 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점은요, 자신이 하는 동작을요, 눈으로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동영상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자, 첫 번째 동작은, 한쪽 다리의 발목을 가볍게 돌시 플렉션 한 상태로 해서요, 반대쪽 다리 옆을 이제 발 뒤꿈치를 끌면 미끄러지듯 이제 그 엉덩이와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펴주는 동작입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요, 무릎과 엉덩이를 딱 편 상태잖아요. 다리를 벌리고 오므리는 동작을 하는 거고요. 3번은요, 이렇게 한쪽 다리의 한쪽 다리 발 뒤꿈치를 떼고요. 엉덩이와 무릎을 구부리고 펴주고요. 그리고 반대쪽 다리 무릎 위에 발 뒤꿈치를 올리고요. 정강이를 따라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내리고 다시 무릎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라고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반복해주고. 네 번째 동작은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죠. 그리고 양쪽 미끄러지며 양다리를 함께 구부리고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펴죠. 그래서 다른 다리를 펴는 동안은 한 다리는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전거 타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거에는요, 마크 타임을 실시하거든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 보시면은, 이제 발을 바닥에 닿게 하고 의자 앉죠. 그리고 동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C 그림 보시게 되면, 발 뒤꿈치를 뒤 교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장을 찍듯이 바닥에 발도장 위에 단단히 이게 마크를 해주는 거예요. 마킹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것을 마크 타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2개의 십자가 표시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마킹 해놓고 그 다음에 발을 뒤 또는 왼쪽 오른쪽 교대로 십자가 표시 선을 따라 이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 2는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를 배우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이제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쭉 의자 끝 모서리에 이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일어서고 몸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선자세에서는요, 옆으로 걷기, 제자리 돌기 동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옆으로 걷기에서는 이 오른쪽으로 반그럼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 되거든요. 원형 발바닥판 보이죠? 그쵸? 숫자를 세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1에 왼발을 체중 이동을 해놓아요.
그 다음에 2에 왼발이 먼저 가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로 30cm 이동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른발을 다시 체중 이동 이제 시킨 상태에서 왼발을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반복해 주면 되고, 제자리 돌기 동작은요. 이 원형을 따라서 돌아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반대 돌기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이제 3에는 이제 다양한 걷기 이제 응용 동작입니다. 그래서 직선, 지그재그, 계단 보행 훈련에서 이제 걷기 이렇게 있는데요. 구부러진 이제 길을 따라서 건다거나 두 평행선 사이를 걷는다거나 바닥에 이제 발바닥 모양을 표시하고 따라 걷는 거 한다던가 아니면 장애물을 이용해서 걷는 게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요, 이제 감각훈련, 그리고 근력훈련, 그리고 수중 물리치료 많이 사용합니다. 물리적 인자로는 이제 수출료가 있는데요. 가볍게 월풀을 쓰면 이제 팽형 압주로 시작을 하고 유도 압주, 뭐 중온에 물 끼얹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정을 원할 때는 중온 압주를 쓰고 척수의 허혈은 냉척수 압주, 척추팩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 이용할 수도 있고 보조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차코트 관절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생긴 샤코트가 아니고 샤르코 발 있을 때는 이렇게 석고로 전 접촉이에요. 토탈 컨택 테스트라고 합니다. 토탈 컨택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발이 전부 다 이렇게 달라붙게 만드는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쓸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상처가 이렇게 쓸리지 않도록.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으로는 이렇게 실조 전은 경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실조 때는 목적성 있는 활동, 또 마비 때는요. 구축 방지에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퀴즈 한번 볼까요? 자, 1번 척수 매독 환자에게 목적성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동작 시 거울 등을 배치해서 시각적 정보와 고유 수용 감각 통합 훈련한 시기는요? 너무 쉽죠? 실조 단계죠. 프랭케어 운동의 주요 요소는요? 성별이에요? 나이예요? 근력이에요? 정확성이에요? 유병 기간입니까? 세 가지 3요소 있다라고 했잖아요. 환자 집중, 정확성, 반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4번입니다. 척수매도 환자를 위해, 아이고, 답이 있었네. 프랭켈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대로 나왔네요. 1번이죠. 환자 집중, 정확성, 반복이 중요하다 했는데 3번 보세요. 보통 주 2회 30분이에요. 아니면 하루 2회예요. 그죠? 하루 2회, 하루에 2번 실시하고요. 할 때마다 30분씩 적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감사해요.